신임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된 김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 비명계예요? 모르겠어요. 전 뭔 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비명계로 최고위원 바꾸고 정책위 의장 바꾸고 이렇게들 언론이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당직을 한 분들이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친명계 분들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은 친명은 아니라고 동의하시는 거네요. 저는 특별히 친명, 비명 이런 패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이라.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 공천에 직접 관련되는 사무총장, 제1조직부총장 이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하나도 안 바꿨으니 사실은 알맹이가 빠진 탕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평가하시겠어요? 탕평이라는 게 골고루 원래 하는 거니까요. 지금 주요 당직의 사무총장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총장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당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공천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사실은 오랫동안 틀이 잡혀 있어서 총장 혼자 하는 시대가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그 공천심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총장 외에도 전략을 다루는 전략위원장이나 조사를 하는 연구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굳이 따진다면 그런 분들이 다 통속적 개념에 의하면 비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거슬러 가 보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예상과는 달리 좀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른바 반란표가 좀 나오고 그리고 당내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폭 당직 개편 해달라라는 요구가 나오고 그 끝에 이루어진 당직 개편 아니겠습니까? 의도한 대로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형식의 당직 개편이 됐다고 평가하세요, 그럼?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정책위 의장 맡으면서 어떤 각오를 다지셨나요? 국민이 워낙에 이제 어려우시니까요. 지금 민생도 어렵고 또 국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믿고 기대할 수 있는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도록 또 정치가 가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민생이고 두 번째는 지금 워낙 외교라든가 안보 또는 법치주의와 관련된 국정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민주당의 새로움을 위한 플랜 이걸 강조하셨던데 이건 내용이 뭐죠? 네, 뉴 민주당 플랜이라고 해서 제가 조만간 전체적인 얼개를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할 텐데요. 그간 어쨌든 민주당이 집권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또 다시 총선에 현재도 다수당이고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다시 또 국정을 맡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단타로서의 이렇게 한 건 한 건씩의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의 기조를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니 그런 기조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을 저는 정리를 해가면서 당면한 민생에 대한 정책 대안을 하나하나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 나름의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두 주 내로 큰 틀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당장 이번에 천원 아침밥, 천원 학식이라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도 대학생들 아침을 1,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대응과는 조금 달라서 정책 경쟁이 비로소 시작된 것 같고 오히려 잘 대응한 것 같다라는 평가도 일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그 1,000원 학식이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거 더 확대해서 모든 대학생한테 하자.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제가 원상복귀를 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거고 당연히 이번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상황을 보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반대를 해서 5억으로 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그냥 원상복귀 수준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귀 환영한다고 했던 거고 하는 김에 더 잘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번 예산할 때랑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훨씬 확대해야 될 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중앙정부가 좀 더 노력하는 게 뭐 예를 들어 4천 얼마의 밥에 학생들이 1,000원 내고 중앙정부가 1,000원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 350개 대학 중에 지금 기껏해야 40개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대학이 한 2, 3천 원 이상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1,500원이나 2,000원 더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자체가 메꾸자라고 해서 저희 지금 단체장 소속인 지자체들 어제 긴급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저는 지금 최대한 전체 학교가 물론 대학을 안 다니는 학생도 있고 또 근로자 청년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선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존에 너네가 과거가 예를 들어 기존에 잘하지 왜 그랬냐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아니 뒤늦게라도 잘했다고 저희가 환영을 한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조금 아쉽게는 당장 나온 반응은 이 재정이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다 해봐야 지금 한 5, 60억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인데 조금 그래도 저희는 하여간 어제 그 기조를 가지고 대통령실, 총리실 그다음에 정부 각 부처에 일단 그리고 그 국민의힘 정책위에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제안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뭐 여당이 굳이 성과로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이건 뭐 성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뭐 직접 학교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생색내고 하는 거를 뭐 과거 뭐 민주당이나 과거 야당 같으면은 이거 우리가 하던 거 당신들은 반대하던 거 무슨 이런 게 어딨냐라고 비판할 텐데 비판이 아니라 잘했다 원상복구 한 것도 잘했으니 더 잘해보자. 이게 새로운 대응이로군요 한마디로. 그러면 아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큰 새로운 흐름의 아주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그런 조금씩 작은 모습부터 실제 민생을 구체적으로 해결해가면서 여야가 맨날 싸움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민생을 해결하는 새로운 민주당 플랜을 조만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듣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몇 가지 법률안을 좀 처리해 둔 것 또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 양국법은 처리가 됐고 뭐 간호사법이나 방송법 이런 거는 이제 곧 처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거부권을 운운합니다. 이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국관리법은 사실은 쌀법이고 농민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수가 거부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원의 학식 그것도 아주 엄격한 의미에서의 시장적인 정책은 아니죠. 시장에 관여하고 시장을 조정하는 거죠. 어려울 때니까. 양국관리법도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1,000원의 학식은 엄청 좋은 거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국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민주당이 하는 거는 싫다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바꾸면 저는 양국관리법 갖고 거부권을 한 해 만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다 싶으면 지금 아주 어리니까 한 2년 해보는 거죠, 뭐. 그리고도 영 아니다 싶으면 총선 후에 정말 국민의힘이 그때 혹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그때 바꾸십시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다 필요한 상황이고, 농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이 무슨 뭐 시장적이다,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따질 그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국회에서 통과된 대로 또 국민의 여론에서의 요구가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까지 할 정도면 뭐 거부권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정책을 냈다가 바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혼선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국민이 원하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하는 법마다 다 거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건 무슨 거부권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정말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총선 승리고 뭐고를 떠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민생이죠. 국민의 어려움을 챙겨야 되고 지금은 정말 어려우니까요. 예. 사실은 지금 일본 문제를 대통령이 너무 잘못 다뤘는데 더 걱정은 미국 문제에 이제 미국에 가서 예. 미국과 관계를 잘 풀까 걱정인데 거기서 핵심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안보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반도체 문제가 크잖아요. 예.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갈지, 얼마나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지켜낼지 사실 걱정이어서 예. 저희는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하여간 민생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을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을 해야 될까요? 설득을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정치가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책 의장 맡으셨고 민생 거듭 강조하시는데 하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 뭐 가을이나 연말쯤에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하고 비대위 체제 꾸려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재명 대표 문제는 이미 검찰이 뭐 아주 대단하게 내놓을 증거라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드러난 현실에서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재판을 따박따박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를 이렇게 지켜보고 따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전체 상황은 검찰의 오바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어떤 뭐 여론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해가면서 저희는 이제 정치의 본령인 예. 정책 경쟁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 맡게 된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